사실 이게 비정상이죠. 정당 후보가 됐는데 또 무소속 후보하고 또 단일화 해라. 이 비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1대1 구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시 단일화 협상을 해서 원샷 경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말한 대로 할 겁니다만은 다른 후보들은 대보세요. 그거 잘 안 할 겁니다. 후보 되는 순간 후보에 집착하지 선거에 집착 안 할 겁니다. 나 한덕수 대행 출마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판을 만들어 놔놓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 안 하면 이상한 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 가겠다, 탈당도 하겠다, 정기 은퇴까지 선언했는데 최근에 연일 SNS에 이 돌아가는 당내 대선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 뉴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 정확히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바로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맥락은 김문수 후보 측이 SNS를 통해서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걸 먼저 올라갔다가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다. 나 내일 미국 간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 김문수 후보 측의 SNS 공지가 지워졌거든요. 이걸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행간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파악할까요? 참 김문수 후보 측이 도대체 뭘 듣고 저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도 홍준표 전 후보가 이렇게 쉽게 움직일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하고 떠나시면서 여러 글을 남겼는데 본인도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떨어졌던 거라든지 또 그 경선 과정에서 뭔가 친윤 쪽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들 유턴하면서 다 김문수 캠프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이제 최근에서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단일화를 잘할 수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친윤들이 전부 다 글로 다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뒤에서 뭔가 조정한 것이다 해서 윤 전 대통령을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글을 남긴 거는 그만큼 본인이 지금 억울하다는 뜻인데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당에서 흔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또 일을 남겼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 선대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다시 정계 은퇴를 한 지 며칠 안에 다시 복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듣고 이렇게 홍준표 후보 가볍게 움직일 사람이 아닌데 했다는 게 아니나 다를까? 금방 또 이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내일 떠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김문수 후보 쪽이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뭔가 지금 당의 지지도 못 받고 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받아서 그래도 이걸 뭔가 그럴싸하게 선거 캠프를 차려야 되는 그 절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 주자들의 우군 역할이 그렇죠. 필요하다. 예. 뭔가 존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가 조금 그런 뉘앙스를 하니까 바로 그냥 이거를 내서 확정적으로 하니까 무슨 소리는 난 간다. 이렇게 지금 해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이 굉장히 아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명분도 지금 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당에서 오늘 저렇게 지금 파토난 걸 보면 결국 지금 김문수 후보 측도 과연 이런 상태로 지금 대선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저는 의문도 상당히 듭니다. 지어졌지만 미국 출국 계획 접고 상임선대위원장 맡기로 했다는 긴급 공지가 떴다가 제안은 받았는데 안 맞는다고 했고 내일 예정대로 미국 간다. 즉각 반박을 해서 소동, 해프닝이 있었는데 실제로 홍준표 전 시장이 여러 가지 경선에 대한 그동안의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가장 센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박성미 비서관님. 3년 전 제가 두 사람이라고 순화를 할게요.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데리고 올 때부터 망조였다. 또 엉뚱한 짓으로 당이 수렁으로 빠졌다. 김문수 장이 맞다. 윤통과 두 사람은 천벌받을 것. 아마 저 두 사람이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를 일컫는 거 아니냐. 오늘 파장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한덕수 후보를 당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한덕수 후보 지원에 대통령실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배우설을 좀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주장들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김문수 후보의 주장이 맞다라고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힘을 실었고 그뿐만 아니라 두 놈은 천벌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좀 격한 표현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힘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까지도 통틀어서 비판을 한 것이고 심지어 저 대목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예. 윤통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의 출마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과 의혹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실상 시인해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주목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러니까 그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예비 후보를 무슨 뭐 염치,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아바타라는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은 천벌받을 것이다. 뭐 당 지도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고 오늘 또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 같다는 보도 나왔다가 아니라는 해프닝 소동도 있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근데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이 그 어떤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다른 경선 주자 안철수 의원도 강제 단일화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선 후보들은 이제 김문수 후보 쪽을 지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였기 때문에 지금 좀 이신전심이 통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입장을 바꿔놓고 본인들도 경선을 참여를 했었고 또 기탁금도 내고 여러 가지 치열한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상 당에서 이 경선 자체에 대해서 이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선 절차가 마치 예선전이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주자들이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국민의힘이 경선 자체를 뭐하러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선을 통해서 물론 본인들이 탈락을 했다 하더라도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당선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당이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들고요. 따라서 경선에 참여했던 주자들은 뭐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들, 김문수 후보의 논리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저녁 6시 4분인데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제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서도 법원의 기각, 가처분 기각 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주말에 전당대회 혹은 후보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고려, 당 지도부와의 판단, 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어떤 계획과 판단을 세울지, 뭐 진짜 후보를 교체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관련 얘기를 어떤 결단을 내릴지를 좀 할 텐데요. 저녁 8시입니다. 저희가 그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이 입장문, 결정문을 좀 더 분석하는 대로 국민의힘 쪽을 좀 연결해서 실제로 좀 앞으로 어떤 대응과 계획을 세울 건지도 좀 현장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네요. 의원총회 지금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